성공한 투자자들이 지금 어디에 주목하는지 실제 움직임을 통해 시장 속내를 읽어보는 건 언제나 흥미롭죠. 네, 맞아요. 단순히 그 포트폴리오를 따라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결정 이면에 숨겨진 맥락, 이런 걸 파악하면 또 예상치 못한 통찰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거물 투자자들의 그 분기별 보유 현황 공개되는 걸 보면 단순히 어떤 종목을 샀는지뿐만 아니라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전략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은 워렌 버핏, 그리고 빌 에크먼, 스탠리 드러켄밀러 이 세 명의 억만장자 투자자들이 최근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이들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최근 주요 매수 종목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투자 철학, 그리고 시장을 읽는 눈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보니까 헬스케어부터 철강, 그리고 첨단 기술주까지 분야도 꽤 다양해서 더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왜 하필 지금 이 주식일까?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여러 가능한 답을 좀 찾아보면서 시장을 분석하는 다양한 렌즈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그 오마어의 현인 워렌 버핏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워렌 버핏, 그리고 그가 이끄는 벅쇼 해스웨이. 와, 거의 60년 동안 연평균 20%라니 정말 경이적인 수익률로 가치 투자에 살아있는 전설이 됐죠. 그렇죠. 물론 요즘은 투자 후계자로 알려진 테드 웨슬러하고 토드 콤즈의 판단도 많이 반영된다고 하고요.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최근 포트폴리오 조정을 보면요. 규모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매수 종목은 단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UNH죠. 그리고 철강 회사 뉴코, NUE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요. 고위가 최근 몇 년간 여러 악재에 시달리지 않았나요? 맞아요. 법무부 조사 이야기도 있었고 부정행위 의혹에다가 심지어 작년에는 전 CEO가 관련된 좀 비극적인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주가도 그래서 많이 흔들렸고요. 이런 상황에서 매수했다는 건 이건 전형적인 버핏 스타일의 역발상 투자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버핏은 종종 시장이 좀 단기적인 문제나 불확실성, 여기에 과도하게 반응해서 우량 기업 가치가 본질보다 낮게 평가될 때 이때를 매수 기회로 삼는 경향이 있죠. 유나이티드 헬스는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중 하나고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거든요. 네. 최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있잖아요. 정부 지원 노인 의료보험의 민간 위탁 플랜, 네네. 그 가입자 목표치를 달성하는 등 사업 기반은 여전히 좀 견주하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약 2.6% 수준의 배당 수익률도 버핏의 투자 기준에서는 꽤 매력적인 요소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본질 가치하고 배당을 중시하는 버핏의 철학이 딱 드러나는 대목이네요. 근데 그 법무부 조사 같은 규제 리스크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인데 버핏 측은 이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어떻게 보면 과거 투자들에 비해서 좀 더 공격적인 행보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분명 그 규제 리스크는 투자 결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버크셔의 투자 결정은 단순히 현재의 헤드라인 뉴스보다는 해당 이슈가 회사의 장기적인 경쟁 우위나 수익 창출 능력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 이걸 분석한 결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그 조사의 파급 효과가 좀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회사가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주가에는 이런 리스크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어요.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지만 그 리스크 대비 잠재적 보상이 충분히 크다고 본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매수 종목 뉴코, NUE로 넘어가 보죠.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 회사인데 저비용 생산 구조가 강점이고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철강 부품 생산에도 뛰어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통 산업군인데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이네요. 네, 철강 산업은 대표적인 경기 순환 산업이죠. 그 경제 상황에 따라 실적이 크게 오르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버크셔는 아마도 철강 경기가 좀 저점에 근접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뉴코의 경쟁력하고 또 배당 최근 1.6% 수준인데요. 이걸 고려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다 이렇게 보았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 데이터 센터양 사업 진출은 철강 수요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시도고요. 기존의 건설이나 자동차 산업 의존도를 좀 낮추고 성장성을 보강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버핏 측의 최근 투자는 시장의 단기적인 불안감을 역이용해서 장기 가치가 있는 헬스케어 리더를 저가에 매수하고 또 경기순환 산업 내에서도 변화를 모색하는 강자를 골라서 투자하는 그의 일관된 철학이 반영된 행보다 이렇게 읽히는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온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른 스타일의 거물 투자자죠. 빌 에크먼, 그리고 그가 이끄는 퍼싱 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크먼은 소수의 우량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으로 유명하잖아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3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원이 넘는 펀드를 운영하면서도 보유 종목은 단 12개에 불과하다고 하니 그 집중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각 종목에 대해 확신이 강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같은 분기에 에크먼이 가장 큰 규모로 추가 매수한 종목은 바로 아마존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었습니다. 아, 아마존이랑 알파벳. 네, 누구나 아는 빅테크 대표주자들이죠. 아마존이야 온라인 쇼핑의 절대 강자고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는 시장을 압도하고 있죠. 그렇죠.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데도 최근 분기 순매출이 전년 대비 13%나 늘었다니 여전히 그 성장 엔진이 강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CEO 앤디 제시가 인공지능 AI에 대해 보이는 강한 확신입니다. 아, AI요? 네, 그 실적 발표에서 AI가 거의 모든 고객 경험을 재창조하고 개선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음성 비서 알렉사에 생성형 AI를 결합한 알렉사 플러스를 수백만 고객에게 확장하고 또 AI 기반 쇼핑 에이전트 활용을 늘리고 물류 창고 내 100만 대 이상의 로봇 경로를 최적화하는 AI 모델 디플릿 이런 거요. 디플릿. 그리고 기업기 AI 에이전트를 안전하게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 7C 이런 것들을 언급했죠. 단순히 AI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핵심 사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AI를 엄청 강조하는군요. 근데 아마존처럼 이렇게 거대한 기업에서 이런 새로운 AI 이니셔티브들이 실제로 전체 성장에 좀 의미 있는 기여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의 베팅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형식적인 질문입니다. 아마존 같은 규모의 기업이 새로운 기술로 즉각적인 폭발적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에크맨 같은 투자자는 아마존이 가진 그 방대한 데이터, 고객 기반, 그리고 기술력, 이걸 활용해서 AI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혁신에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 여기에 투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능력 자체. 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AI라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아마존이 지닌 구조적인 경쟁 우위, 그리고 미래 가치 창출 잠재력, 여기에 더 무게를 둔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같은 맥락에서 알파벳 투자도 AI랑 연결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에크맨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반, 45%가 최근 AI 관련 주식 3개에 집중되어 있고 알파벳도 그중 하나라고 하니까요. 한때는 그 AI 챗봇 같은 기술이 구글의 막강한 검색 엔진 아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컸었잖아요. 그랬었죠. 정말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알파벳은 AI를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야 생성형 AI 기술을 검색 결과에 통합하고 또 AI 기반의 광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존의 핵심 사업인 검색 광고 수익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시너지를 내는군요. 네, AI가 검색 광고를 잠식할 것이다라는 일부의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이게 기술 변화의 파도 앞에서 기존의 강자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결국 빌 에크먼은 빅테크 기업들이 단순한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 AI라는 새로운 기술 혁명을 주도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여기에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베팅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지배력과 기술력, 자본력, 이걸 모두 갖춘 빅테크들이 AI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이 투영된 결정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이끄는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앞선 두 거물에 비해서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연중 41억 달러, 약 5조 6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투자자입니다. 네, 그렇죠.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가 2분기에 가장 눈에 띄게 매수한 종목은 엔테그리스, ENTG하고 마이크로소프트, MSFT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 이야기 나눈 아마존,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사업 포트폴리오가 탄탄하죠.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오피스 생산성 소프트웨어, 엑스박스 게임, 윈도우즈 운영체제, 핵심 캐시카우랑 성장 동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여전히 가파릅니다. 최근 분기 실적만 봐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순이익은 무려 24%나 증가했어요. 와, 24%요? 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오픈 AI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업용 AI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플레이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매수한 엔테그리스는 이름이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정제 솔루션과 첨단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요. 이건 어떤 전략적 판단일까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데요. 드러켄밀러는 엔테그리스 투자를 통해 이른바 곡괭이와 삽, 픽앤숍을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곡괭이 와서. 네,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직접 캐는 것보다 금 캐는 데 필요한 곡괭이나 삽을 파는 게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 비유잖아요. 네네. 즉, 빠르게 성장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또 승자 예측이 어려운 반도체 칩 제조사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그 산업 전체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장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엔테그리스는 고순도 소재하고 필터링 기술 등 반도체 수율과 성능에 직결되는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칩 제조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곡괭이와 삽 전략이군요. 반도체 산업 자체의 장기적인 성장은 확실해 보이는데 어떤 특정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니 산업 생태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리스크는 줄이고 성장의 과실은 함께 나누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 투자는 드러켄밀러가 반도체 산업 전반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아니면 엔테그리스만의 뭔가 특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본 걸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전기차, 데이터 센터 등 미래 산업의 성장에 반도체는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산업 전체의 파이는 계속 커질 것이라는 확신이 바탕이 되었을 겁니다. 네. 동시에 엔테그리스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꽤 높고 또 고객사, 그러니까 칩 제조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품이 전체 칩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상당한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산업 성장과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칩 회사의 폭망에 따른 변동성은 피하면서도 반도체 기술 고도화에 따른 수혜는 누릴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접근 방식이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검증된 빅테크 성장주하고 엔테그리스라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면서 성격이 다른 두 성장 스토리에 함께 베팅하는 뭔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이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성장성이 뚜렷한 대표 기술주와 특정 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숨은 강소기업을 조합하는 전략이죠. 이렇게 세 명의 억만장자 투자자들의 최근 움직임을 따라가 보니 몇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이네요. 네. 필 에크먼하고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AI 기술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관련 빅테크 기업, 그러니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를 늘린 반면에 워렌 버핏은 여전히 시장의 우려를 기회로 삼는 가치 투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거요. 아니면 경기순환주, 뉴코 같은 데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스타일이 좀 다르죠. 네. 또 산업의 직접적인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그 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나 소재 기업, 예를 들면 뉴코의 데이터 센터 부품이라든지
엔티그리스의 반도체 소재, 이런 데에 대한 투자도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누가 무엇을 샀다, 이 사실을 넘어서 각 투자자의 다른 철학과 시장 분석이 어떻게 실제 투자 결정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뭐 가치, 성장, 순환, 배당, 집중 투자, 분산 투자, 또 곡괭이와 섭 같은 다양한 전략들이 어떻게 구사되는지 살펴보는 것 자체가 시장을 이해하는 시야를 넓혀주거든요. 특히 AI와 같은 이런 거대한 기술 변화가 이들 거물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재 시장의 핵심 동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워렌 버핏, 빌 에크먼, 스탠리 드로켄밀러라는 3명의 성공한 투자자들이 최근 어떤 기업들에 주목했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버핏의 그 위기 속 가치 발견과 배당 중식, 에크먼의 AI 기반 빅테크 성장성에 대한 집중 투자, 드로켄밀러의 대표 기술주와 핵심 산업 지원 기업 조합이라는 각기 다른 접근법과 통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물들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 단순히 그들을 따라 투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테마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AI의 확산 같은 거요. 그리고 다양한 투자 철학이 실제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또 거시적인 경제나 기술 변화가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결국 여러분 스스로 시장을 판단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나가는데 아주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억만장자들의 투자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미래를 점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경제적, 기술적 지형 변화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AI에 대한 이들의 집중적인 베팅은 우리 사회와 산업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까요? 혹은 그 전통적인 가치주나 경기순환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다양한 투자 전략과 관점들을 접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포착하는 여러분 자신만의 분석 틀,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뭐랄까,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되 결국 투자의 최종 결정은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내려져야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고 또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창을 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